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리게 되면 음식물은 데워지게 되겠죠. 근데 용기에서 떨어져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세균 범벅이에요. 간세포가 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요. 혈전을 만들 수가 있죠. 굉장히 위험한 행위예요.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제일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실제는 생수병이에요. 물 1리터당 24,000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수병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병을 만들고 거기에 물을 담아서 그냥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면서 표면에 살짝 붙어있는 그런 플라스틱 조각 같은 것들이 쉽게 떨어져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배달 음식 용기도 역시 일회용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용기에서 뜨거운 음식들이 담겨져 올 수 있죠. 그럴 때 작은 플라스틱들이 떨어져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들에서 떨어져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게 되면 간이 미세 플라스틱을 붙잡고 그 다음에 쓸개접으로 해가지고 병원으로 배출하는 그 과정이 하나 있는데, 이때 간에서 잡힌 이 미세 플라스틱을 처리하기 위해서 간세포가 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머리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가게 되면은 혈전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미세 플라스틱은 정말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냉동밥이 어디에 보통 담겨져 있냐면 하얀색 플라스틱에 담겨져 있죠. 보통 이제 PP,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그런 고분자인데, 고분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온도가 되면은 그 구조가 약해진다. 냉동밥을 용기째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게 되면은 밥 속에 들어있는 물이 이제 데워지게 되면서 맞닿아 있는 플라스틱 부분이 약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약해지면은 거기에서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떨어져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밥 쪽으로 옮겨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유리 용기에 옮겨서 전자레인지에서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표시해 놓은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폴리에틸린, PE, 또 폴리프로필렌, 이런 것들이 전자레인지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전자레인지에서는 물 분자처럼 극성 물질만 가열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용기는 극성의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기 자체는 데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용기에 물을 담는다든지 음식물을 담았을 때 음식물은 데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음식물에 닿아 있는 용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은 떨어져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전용 플라스틱 용기가 있다고 했을 때 음식물이 그 위에 살짝 놓여 있다. 이런 경우는 데워 먹어도 되겠죠. 근데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다. 그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전자레인지 속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컵라면 같은 것을 플라스틱 용기째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분들도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뜨거운 물은 플라스틱 용기의 표면을 약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미세 플라스틱도 떨어져 나오게 하고, 또 아주 적은 양이지만 스타이로폼 속에는 반응을 하지 않은 스타이린이라는 유기 물질이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게 되면 물이 닿아서 물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는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하지 않는 게 맞죠. 그리고 전자레인지 속에는 절대 전도성 물질을 넣으면 안 됩니다. 알루미늄 포일이나 스테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어있는 그런 용기는 사용은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날달걀을 전자레인지에 그냥 넣고 돌리는 경우도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럼 이런 경우에 바깥에 있는 단백질이 먼저 있고 속에는 액체 부분이 계속 가열이 되다가 펑 터질 수가 있는 거죠. 비타민 C 같은 경우에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 산소와 만나게 되면 비타민 C는 구조가 변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을 끓이면서 채소를 데치게 되면은 비타민 C도 파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이제 외려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이런 채소를 가열하게 되면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가열을 해도 채소를 익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같은 것에 손상이 일단 없고 비타민 C의 손상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로콜리라든지 컬리플라워 이런 것들 드실 때 전자레인지에서 아주 짧게만 돌리는 것이 외려 영양소를 남기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세균들은 4도 정도, 그 정도 이상의 온도만 되면 굉장히 빨리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음식, 완전히 식히지 않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냉장고에 넣었으니까 이제 차가운 온도로 계속 보관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음식물의 양이 많다든지 했을 때 냉장고에 들어가서 금방 안 식죠. 사용했던 조리기구나 숟가락이나 이런 데 세균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세균이 그 속에서 계속 증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냉장고에서 잘 상할 수 있는 음식은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이에요. 특히 단백질과 지방이 있으면 세균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촉촉한 치즈, 고기, 전 같은 거 있죠. 냉장고에 넣어놔도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냄새 맡아보면 이미 상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냉장 보관을 하면 하루 이틀 내로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음식물을 오랫동안 보관을 하겠다 그러면은 냉동고에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채소나 이런 작물들 중에는 낮은 온도에서 오래 보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도 냉장고에 4일, 5일 정도 넣어 놓으면은 조직이 이미 물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살아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양파, 마늘 이런 것들은 실제는 살아있는 거죠. 감자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들은 냉장 보관을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겠죠. 원래 이제 자기들이 생장했던 그런 온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직이 파괴가 되고 상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은 기름 종류들, 우리가 먹는 식용유는 불포화 지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포화 지방도 산소에 노출이 되면은 산화를 시키고 이것을 우리는 산패라고 하는데, 치킨, 튀김류, 또 전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기름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보관을 하게 되면 냉장고 속에서도 산화가 일어나서 소위 썩은 기름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음식물이 상하게 되는 과정은 먼저 세균 차단이죠. 그리고 세균이 없는 경우에도 음식물은 상할 수가 있어요. 산소가 있으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포화 지방에는 산소가 들어오면서 산패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산소를 차단시키고, 그리고 빛도 역시 음식물에 들어있는 화학결합을 끊을 수가 있고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와 빛을 차단해서 냉동고에 보관을 한다. 이제 한 가지 방법이고, 이제 살아있는 것들, 감자,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은 빛을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물이 없어야 됩니다. 물이 있고 빛이 있으면 싹이 트겠죠. 그러니까 습기를 제거를 하고 빛을 주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냉장고는 크게 두 부분이 있죠. 냉동고도 있고 냉장고도 있는데, 이런 냉장이나 냉동 효과가 있으려면은 그 속에서 공기가 순환을 잘 해야 되고 열 전달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음식물을 너무 꽉꽉 채워 넣게 되면은 공기의 순환이 되지가 않아서 음식물이 넣었는데도 빨리 냉동이 되지 않고 또 냉장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음식물이 부패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냉장고의 청결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쏟기거나 이러면서 바닥에 남게 되면 거기는 이제 세균 범벅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세균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걔들은 옮겨 다닙니다. 그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취하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음식물 쓰레기는 이미 배수구에도 한번 갔다 왔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먹던 숟가락으로 건드렸을 수가 있죠. 이미 거기에는 세균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물기도 많아요. 이런 것들을 냉동고에 넣어 놓으면 그 속에서 저온에서 잘 자라는 세균이 먹고 자랄 수도 있고, 그리고 냉장고를 또 열었다 닫았다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런 과정에서 온도가 높았다 내려왔다 하면서 세균이 생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또 더 큰 문제는 세균이 용기 안에 갇혀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더 무섭죠. 밖으로 기어 나와서 냉동고 속에 들어있는 음식물들에 옮겨가서 오염시킬 수가 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커다란 플라스틱 통, 밀봉이 좀 되는, 그런데 비닐봉지나 이런 데 담아서 차라리 밖에 베란다나 이런 데 하루 이틀 뒀다가 버리고 차라리 이게 낫지, 냉동고에 두는 것은 정말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을 하실 때 잘못된 처리 중에 하나가, 육류나 가금류 같은 경우에 밖에서 사온 거기 때문에 세균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걸 물에 씻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물에 단백질 덩어리를 씻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위예요. 물에는 이미 어느 정도 세균이 있을 수가 있고, 도마나 칼, 또 우리의 손 이런 데서 세균이 얼마든지 옮겨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과 지방, 단백질이 있으면 세균은 무조건 잘 자랍니다. 그리고 싹채소 같은 것
것도 우리 주말 동안 먹겠다 생각을 하고 샐러드 사오는 여성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샐러드는 우리가 씻지 않습니까? 물에 씻고 그러는 과정 중에 거기에 이미 세균 유입이 됐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음식물 속에는 영양소가 많이 있으니까 상할 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샐러드를 사와도 3, 4일 정도 지난 다음에 아깝다고 드셨다가는 병원을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냉동실에 음식물을 보관을 하실 때는 신경을 쓰실 것은 음식물을 밀폐 용기에 담고 산소를 다 빼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냉동고에 넣으면은 육류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동안 보관을 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그러한 경우에도 세균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세균들 중에는 낮은 온도에서 잘 자라는 세균들이 있고요, 또 곰팡이 같은 것들도 낮은 온도에서 살아남는 그런 곰팡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유입이 된 경우에는 냉동고에 넣어놨는데도 고기가 다 썩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냉장고를 어떻게 쓰든 간에 냉장고 속에는 음식물이 있고 음식물은 조금씩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체에서 나는 그런 냄새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냄새들을 없애는 효과적인 방법은 이런 냄새 분자들을 흡착시키는 재료들이 있어요. 활성탄,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요. 고양이 기르는 분들은 고양이 모래도 있습니다. 고양이 모래가 이제 점토 성분인데 이런 것들이 냄새를 굉장히 잘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양이 모래, 활성탄 이런 것들을 냉장고 속에 두는 것, 그리고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산성 물질을 유기산이라는 것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베이킹소다 이런 것들을 접시에 깔아서 넣어 놓는 것도 괜찮고, 또 심지어 구리수세미가 있어요. 구리수세미는 이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나오는 황화물을 굉장히 잘 붙잡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냉장고에 던져 넣어 놔도 괜찮습니다.